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 속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던 일이 있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동갑이고요. 결혼한 지 5년 차예요. 결혼할 당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미혼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누이가 성격이 좀 지랄맞아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시누이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한마디 하면 아주 100마디를 하며 달려드는 그런 피곤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죠. 제가 나이 많은 시누이 덕분에 꽤나 속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자잘한 일들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시누이와 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좀 제 사정도 봐주고 할 법한데 더하더라고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집을 안 가고 시누이가 시댁에 있으니 정말 시댁 가기가 더욱 싫었습니다. 다른 때는 잠깐 갔다 오기라도 하면 되지만 명절 때는 꼭 하루 이틀은 자고 오게 되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제 마음을 다스리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보다도 더 오만 참견을 당합니다. 시누이도 음식 준비하냐고요? 아니요. 도우면서 말이라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결혼하고 명절을 4번 정도 보낼 때는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명령질에 저 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턴 어땠는 줄 아세요? 집안 식구들을 다 대동하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집에 저만 남겨놓고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야 복이 들어온다면서 자기가 일도 못하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빼주겠다며 데리고 나갑니다. 어이가 없죠? 그럼 또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다 나가요. 왜 나갔냐고요? 안 나가면 시누이가 아주 미친년처럼 날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다 데리고 영화 보러 나갈 때 제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제 조상도 아닌데 제가 왜 이걸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제 여기 사람인 건데 네 조상 내 조상 따진다면서 저보고 싹퉁머리가 없는 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영화를 안 보러 나가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니 술주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저 뻐꾸려고 작정하고 마신 것 같았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집안 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딴 식으로 배워왔냐며 아주 시댁에서 지가 제일 어른인 양 지랄을 떨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음식들까지 죄다 없고 난리 발광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매달려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가두다시피 해서야 시누이의 술주정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부모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만 있게만 해달라고요. 음식 같은 거 대충 해도 좋고 사와서 놔도 좋으니 저 난리 좀 안 나게 부탁한다고요. 왜 이렇게 시부모님들이 다들 쩔쩔매나 했더니 학창시절부터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하여튼 문제하여서 학교도 몇 번 전학 다니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뭐 못하게 하니까 손목을 긋는 등 자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부모여도 시누이를 어떻게 못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억울하고 짜증났지만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누이 잘못되게 했다는 소리는 듣기 무서워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서 준비할 때도 있었고 대충대충 해가며 조금씩 만들어가며 그렇게 명절을 지내왔어요. 여자가 시집 왔으면 이 집안 사람이 돼야 한다는 소리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됐었죠. 그러다가 시댁 쪽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차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고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고요. 너무 무섭고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제사 음식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으니 시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겠다고요. 죄송하다고요. 시어머니도 걱정해 주시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라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도착할 시간이 돼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려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냥 안 받았어요. 분명 좋은 소리 안 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카톡이 오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해라 라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입니다. 아니 혼자서 거동 못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에 처음 와보시는 분도 아닌데 왜 같이 가야 하냐면서요. 시댁이 그렇게 우습냐면서요. 왜 결혼해서 며느리 도리는 안 하고 친정일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냐고요. 아니 정말 이 미친 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이번에 허락하셨고 나는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정엄마는 큰 병이 아니셨어요. 수술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셔서 수술받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세요. 하지만 이날 시누이가 했던 말들은 제 가슴속 깊이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이곳 외에도 자잘하게 정말 미운 짓 많이 했어요.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벼랑간 제 남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평생 혼자 살 것처럼 하더니 시누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더랍니다. 아주 그동안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걸걸하게 지내던 시누이가 세상 여자가 되더군요. 그래봐야 본성이 들통나서 곧 헤어지겠지 싶었는데 연기력이 꽤나 되는지 결혼까지 골인을 한 겁니다. 연애한 지 5달 만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많이 급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이제 시댁에 가면 이 시누이 안 보겠구나 하고 그 생각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동안은 참 시댁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동네 지나다니다가 시누이 볼 일 없으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는데 시누이가 보이는 거예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면서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댁으로 같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 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쪽 시어머니는 며느리 3명에게 각각 임무를 준다고 해요. 이번에 시누이는 전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5종류 전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들까지 다 오셔서 양도 꽤나 많이 해가야 한대요. 그래서 시누이가 도움받으려고 친정에 온 겁니다.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친정에 발 끊으라고 하더니 지는 왜 여기 와서 도움을 받으려는 건지? 바로 지랄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단 둘이 있는데 여기서 제 할 말 했다가는 또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서요. 아까 이야기 중에 시누이 남편도 지금 시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거들어주는 척만 하고 신경 안 썼어요. 지 발등에 불 떨어져서인지 저에게 신경도 못 쓰더라고요. 이미 그 꼴부터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자 시누이 남편분이 도착을 했고 서로 인사 나눴어요. 전 부칠 준비도 마쳤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딜 가려고 하냐고 준비됐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에구, 제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해서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서 가려고요, 형님. 어머니와 같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양이 꽤 많으니까 부지런히 하셔야겠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눈빛이 매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남편이 있어 그런지 뭐라 큰 소리는 못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 했네요. 아, 그리고 형님, 이제 결혼하셨으면 출가 외인이신데 이렇게 친정 방문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시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이제 결혼하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형님, 시어머니분은 친정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설마 비밀로 하고 오신 건 아니겠죠? 형님네 시어머니도 자기 조상 상차림 하는데 이렇게 친정 쪽에 손 탄 거 아시면 재수없다고 받아나 주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 시누이 얼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냥 좀 아쉬울 뻔했는데 마침 이때 아주버님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누이의 시어머니한테요. 준비가 잘 돼가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게끔요. 어머니, 형님이 이렇게나 일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어떡해요.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이거 전 다 붙이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형님, 어머니 뻔히 허리 안 좋으신 거 아시면서 이런 건 그냥 사서 가시던가 하시지 그랬어요. 요즘 사서 가지고 가도 티도 안 나요. 라고요. 아주버님이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으시더군요. 그랬더니 본성 못 숨기고 저에게 쌍욕을 시작하는 우리 시누이. 역시 오래 못 간다 생각했네요. 그러게 본인 생긴 대로 살 것이지 뭘 그리 숨겼는지. 우선 아주버님 그 쌍욕 듣고 놀라셨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약속 있으니 가겠다고 하고 나와버렸네요. 언젠가 한 번은 꼭 복수하리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더 고소했던 건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결국엔 그 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서 갔다네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준비 오라는 걸 본인이 혼자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쪼르르 친정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시댁에서 다 같이 음식하는 걸로 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사오거나 할 것을 미리 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쌍욕을 퍼부은 것으로 아주버님이 많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뭐라고 하셨다고는 해요. 뭐 그러시던지 말던지. 시누이와 살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저보고 간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리기도 싫은 시누이에게 복수라는 걸 했다면서 대단하다고요. 이제 저는 더 할 말 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시집 가봤으니 알겠죠. 첫 음식부터 시어머니 눈에 났으니 그렇게 쉬운 시댁 생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속상한 일 생길 때마다 자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길 바랄 뿐이네요. 떠올리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저에게 함부로 한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진 않으려고요. 여튼 몇 년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